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급격한 조정세를 맞았는데요. 오늘 우리 이 시장 진단해 주실 박종환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마다 특정 키워드를 통해서 이 시장을 갖다가 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뭐 사실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 이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렸는데 역시나 불확실성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근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지금 이 거시경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복잡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온 요인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한번 살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관세 이슈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이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잡혀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가 관세 이슈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재유발되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든지 뭐 알루미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세를 먼저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나 이런 관련된 주체들이 미리 사재기를 하거나 매집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거기다가 관세가 만약에 계속해서 지속이 됐을 때는 무역 어떤 구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관련된 시그널들이 굉장히 좀 중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는 좋았다가 어떤 지표는 뭐 나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기대에 대한 부분들, 심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경기 침체로 많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같이 작용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들까지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결론적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전 패턴과 또 동일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트럼프가 호재가 됐다가 또 악재도 된다라는 것 때문에 투자의 어떤 정도를 잡기가 참 힘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관세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관세 발표 직전에는 또 급격하게 올라주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발표되고 나서 또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관세 이슈 간단히 좀 정리를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관세 이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워낙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전까지 88.5K까지 뚫어내면서 네. 시장에서 굉장히 막 좀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나 좋았습니다. 이런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마 그 시점에 좀 올라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발표되고 나면 더 날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투자 관점에서는 늘 강조드리지만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불확실성 이후의 결과들이 대부분은 하방을 향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 결과에 따른 시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올라타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이번에도 좀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 한번 살펴봤을 때 처음에 시장에 이제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그냥 보편 관세로 기본적으로 10%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왔는데 이게 저명한 뭔가 외신들에서 전해준 거라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에서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외신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였을 수 있습니다. 가령 10% 기본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은 됐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가 전해진 것들을 듣고 시장이 반응을 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온 이 판례를 한번 보면은 그 10%에다가 주요 국가들, 최악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본인들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약간 폭탄을 맞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관세들이 이런 고율 관세가 적용이 됐을 때는 물론 상대국들 가령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도 타격을 받겠지만 미국도 그 못지않게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스닥이 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5%보다도 월등하게 거의 6%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 이 관세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보복 관세에 대한 겁니다. EU라든지 특히 중국 그리고 EU와 뭐 인도 정도까지 그런 특정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그냥 만만하게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보복 관세를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글로벌 이 무역 경쟁들, 이 무역 전쟁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그 구체적인 결과보다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월등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 번 더 부대낌이 일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재무장관도 그리고 상무장관도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다. 한 번 더 상호 관세를 더 올려버리겠다. 우리도 더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이 보복 관세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보복 관세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관세로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는 이유가 뭘지가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사실은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지만 간밤에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 나스닥도 6%나 낙폭을 보였더라고요. 맞습니다. 트럼프는 도대체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네, 지금 시장의 상황들 한번 살펴보면은 죄송합니다. 저희 댓글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원망하는 댓글들이 진짜 많아져가지고 시장에서는 모든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은 이제 상식적인 판단을 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갓 부임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흔들어서 나스닥을 폭락시킨다. 역대급으로 폭락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어떤 본인들의 흥정을 위해서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스닥과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국면들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본인들의 텃밭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점유율 자체를 뺏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가는 이 압박들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까지 밀어붙인다는 거는 결론이 약간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앞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뭔가 근본적인 성장을 위한 임계점에 도달했다. 즉, 이 미국의 생존이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야속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을 지지할 이유가 없고 지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으로 그냥 관점을 옮겨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더 이상 상대 국가들을 배려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죠. 본인들도 그 여유가 없다는 건데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부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부채 이자를 내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연간 이자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건 웬만한 국가들의 예산보다도 월등하게 높다라는 건데 이런 구조에서 계속해서 국채 발행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동안에 이 운영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역 적자 자체가 또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은 미국의 성장 자체가 굉장히 좀 허상에 가깝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돌려막기를 통해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들을 여기서 끊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하는 이유는 협상용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맞는데 관세를 통해서도 본인들의 재정을 확충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연방소득세를 폐지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를 갖다 진작시키면서 사람들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을 첫 번째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관세를 높였을 때 제조업의 중심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을 했다라고 보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본인들이 중요한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원하는 부분들인데 그 협상 테이블에는 굉장히 다양한 안건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미국의 국채 자체가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국채 수요를 갖다가 많이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채를 갖다가 여러 나라들에게 좀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들을 달 목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성공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언급해 주셨었던 그 소득세 폐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작가님? 네, 원래 그 과거에 관세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던 그 시절에서는 네. 세수를 관세를 통해서 많이 확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소득세를 받지 않고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 전후 굉장히 좀 오래되긴 했는데 1900년도 초반에 폐지를 하고 나서는 이후에 이것들을 갖다가 다시 회복을 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표를 하면서 상호관세 발표하러 나온 그 시간에 가장 먼저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세를 통해서 이 부양을 했을 때는 미국이 정말 부국이었다.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연방소득세에 의해서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 관점들은 오히려 이 나라를 갖다가 적자에 더 허덕이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었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충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처럼 연방소득세를 갖다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에 대해서만 폐지를 해줬을 때 이 사람들의 이 소득 자체가 또 소비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관세를 통해서 세수도 확충을 하면서 소비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으로는 더 미국이 부유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세를 너무나 안 매겼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 쪽으로 그렇죠. 돈이 맞습니다. 나갔다라는 거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을 위한 결정일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거는 정말로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서 정말 미국만을 위한 결정입니다. 우선 우리부터 잘 먹고 잘 살겠다. 딱 이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개구리가 이제 돌 맞아서 크게 다치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 오는 타격은 정말 큽니다.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 넘어서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영향이 굉장히 큰 게 확인이 되는데 시장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계속 악화만 되는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국 상황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 금리 이 상호 관세 관련해 가지고 일본도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저 24%로 약간 소폭 작긴 하지만 비율을 보면은 오히려 좀 많이 본인들이 부과하는 거에 비해서 또 많이 또 부과가 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부터는 이제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결과들을 도출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 지속을 하기는 힘든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비트코인만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의기양양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게 미국 증시와 커플링이 너무 딱 이루어져 버린 거죠. 네. 지금 S&P와 상관계수가 거의 0.7 막 거의 그 정도 엄청 가버렸거든요. 올라갔네요. 거의 올라갔습니다. 네. 거의 그냥 같이 움직인다고 봐도 될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 증시가 더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관세 이슈로 흔들다 보면은 이게 더 이상 더 내려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누군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답은 개인적으로 파월이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사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미국 증시가 무너질 거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봐라. 우리는 지금 막 수술을 끝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술이 끝나서 회복 단계고 수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금리 인하해라.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또 이 상부장관과 이 스콧 베센트 같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부장관인 하워드 루트닉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금리가 금방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시장에는 세 가지 풋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을 살려줄 수 있는 풋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행사가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가격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가격 하락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트럼프 풋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관세에 대해서 뭔가 크게 한번 질렀기 때문에 이 바통을 파월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파월이 이걸 받아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해야 될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만약에 어느 정도라도 언지를 주게 됐을 때는 시장이 또 굉장히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일시적인 것 같고, 그리고 경기 침체 아니고 이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위기가 일시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보에 뭔가 힘을 약간은 실어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4월 달부터는 양적 긴축을 갖다가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크게 대폭 하향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양적 긴축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연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결국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이 풀려지는 그 구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이 국면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은 유동성이 돌아오는 그 흐름들을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소비자 푸시라고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근본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고 산업을 갖다가 육성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소비가 살아나야 되고 산업이 근본적으로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뭔가 너무 어지러운 정세들과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드렸던 이 국면들에서 하나의 단추가 잘 끼워지게 된다, 그러면은 또 급속하게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고 불확실성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일정 부분 이 단계들을 넘어가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뭐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까지 했던 행보들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웠고 그걸 전부 다 풀러서 첫 단추를 다시 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작가님? 네,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단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에서도 언급을 했던 게 바이든 대통령을 슬리피조라고 부릅니다.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그냥 가만히 그냥 나무늘보처럼 있는 잠만 자는 네. 그 바이든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 너무 많은 단추들이 잘못 끼워졌다라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들의 단기적인 유동성을 위해서 단기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바통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끌고 나가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렇게 막아서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는 3선, 이 얘기가 또 잠시 시장에서 언급이 됐는데,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한 부분들인데 이게 뭐 현실화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얘기가 나오는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임기에서 뭔가 이 단기적으로 이 시장을 봉합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있는 그림 자체가 우리가 이 투자자들이 매일마다 이 호가창을 보면서 막 일희일비하는 이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임기 4년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을 시키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즌에 뭔가 잘 잡아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기반을 닦아 놓으시면은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하고 있는 행보들이 굉장히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은 일어난 것이고 결국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상황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명확하게 상황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는 지금이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기회로서 계속해서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양적 긴축에 관해서 그리고 유동성에 관해서 같이 좀 짚어보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작가님께 지금 또 시장을 좀 힘들게 견뎌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좀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요 늘 위기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일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늘 악재가 발생하면은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늘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존 태플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늘 시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번만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번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전략은요, 시장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응시하고 중요한 구간에서 물량들을 모아나가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들이 현재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만 가다듬어 줬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부분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래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관해서 파헤쳐보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에 맞는 또 투자 전략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함께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